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 문제 다 안 풀어도 상관없어. 지문 보는 게 목적이니까. 자, 첫 번째 문단 볼게.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대. 뭐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 대사량이 무엇인지만 수식어에 주목해서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대사량이 뭐야?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을 대사량이라고 한다. 그거 정도 첫 번째 주목해 놓으면 되는 부분이고, 그중 기초 대사량은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로 끊어만 볼까? 그중이란 말 나왔지? 그럼 이건 일종의 포커싱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맞아? 첫 문장에서 대사량 하루 동안 소모되는 열량 얘기하고 그 중에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오케이? 그리고 슬래시 뒤에는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가 된대. 기초 대사량이 정의니까 이거는 체크만 해놓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여기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이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대. 이걸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 이제부터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과 일정한 온도에서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뭐 해가면서 읽을 수 있겠다? 바꿔서 읽어도 되겠구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이 둘이 똑같다고 했으면 이제부터는 체내 생성 열량을 체외 발산 열량이라고 읽어도 되겠다고. 오케이? 이걸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네. 자,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고 슬래시만 쳐.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대. 자, 기초 대사량은 대사량이 60에서 75%래. 애초에 대사량 안에 기초 대사량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60에서 75%라는 건 과반수라는 뜻이겠지. 그 정도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뭐였어? 우리가 항상 문제의 선지 하나쯤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표현. 뭐뭐 할 수록이란 말 나오면 항상 체크를 좀 해놓자고.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이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뭐뭐 할수록 비례 반비례 나타내는 표현 나오면 이거 왠지 문제에서 물어볼 것 같다라는 인식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도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도 많아진다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지. 오케이? 두 번째 문단. 기초 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대. 그러면 거기까지 읽고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 문단은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뭐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뉜다 했잖아.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나뉜다고 했지. 이렇게 구분되는 정보가 나오면 너네들이 뭐 생각해야 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뭔지를, 그 지점을 구분하는 게 필요하겠지. 맞아? 이걸 구분해서 공차를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네. 직접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한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래. 자, 직접법은 온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끊어볼게. 여기까지가 일종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아? 직접법 측정하는 기초대사량 측정하는 방법이 조건인데, 조건은 몇 가지가 제시된, 변수가 몇 가지 제시되는 거야? 두 가지 정도 보면 되는 거지. 맞아? 첫 번째 뭐가 일정? 온도가 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의 출입량을 아는 것. 이게 직접법 측정 과정에서 변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동물이 발산한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래. 자, 그리고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통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끊어만 봐.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래. 거기서 너네들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직접법은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 간접법은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후 체내 생성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야. 위에서는 발산 열량, 밑에서는 생성 열량이라고 했지. 근데 사실상 발산 열량을 측정한다. 생성 열량을 추정한다는 무슨 말이라고 얘들아?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어디에서 확인했으니까? 여기에서 둘은 똑같은 의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그러고 왜 얘네가 직접법, 간접법이란 말로 구분되는지도 거기까지 읽으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왜 첫 번째 방법을 직접법이라고 해? 발산하는 열량을 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측정이란 단어에 난 주목했어. 아, 이건 리얼 열량을 직접 재는 거니까 직접법인 거구나. 그리고 간접법은 지금 호흡 측정 장치를 통해서 CO2랑 O2 그거 한 다음에 체내 생성 열량을 뭐 하는 방법이라고 했어?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했네. 그래서 얘는 직접법, 직접 재는 거니까, 얘는 추정하는 거니까 간접법이라 부르는구나. 요 정도 주목을 했어. 오케이? 지금 너네들이 주목했어야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그냥 짚고 있는 거야. 이해됐냐?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9세기의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자, 첫 번째 문장 읽고 너네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야?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시기를 언급하는 시기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항상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라? 시기별 내용이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맞아? 그래서 나는 기계적으로 시기 구분하는 시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는 편인데 뭐 표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시기가 언급되면 시기별 변화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읽어봐야 아는 거야. 무당이 아니니까. 다만 의심 정도는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때 19세기 초기 연구는 체외 발산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봤대. 체외 발산 열량은 결국 뭐 얘기하는 건데? 이거나 지금 결국 다 뭐 대사량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체외 발산 열량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19세기에는 기초 대사량이 뭐랑 비례한다?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해돼? 그 체외 발산 열량을 보고 대사량이 체표 면적과 비례한다고 19세기에는 생각했구나 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어.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이란 말 나왔지. 여기서는 크게 의미는 없었는데 우리가 즉이란 말 나오면 항상 어떻게 이해하자? 이꼴로 이해하고 앞구절과 뒷구절을 동치시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비례를 풀어서 얘기하면 뭐가 된다? 얘네 비례한다는 말이 얘네 둘 사이가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네.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하므로 끊어만 볼게.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이거는 지금 체표 면적이란 말에 뭘 대입하라는 의미야? 이걸 이제부터 어떻게 읽으란 뜻이야? 체중의 0.67제곱으로 바꿔 읽으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자,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의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므로 끊어만 볼게. 체중이
W에서 EW로 커지면 체중의 증가율은 EW 나누기 W2가 돼. 이건 그냥 뭐 원숭이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야. 이 경우에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EW의 0.67제곱 나누기 W의 그거 해서 약 1.6이 된대. 이에 0.67제곱을 우리가 국어에서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1.6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네. 여기까지가 19세기의 기초 대사량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측정하려 했는지 그 얘기였어. 그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1930년대에 클라이버는 으로 문장이 시작하지. 나는 항상 몇 년대란 말 나오면 너네들한테 얘가 몇 세기인지를 물어봐. 몇 세기야? 좀 주의해 줄래? 20세기지. 그러면 시기가 처음에 19세기였고 1930년대는 이제 20세기가 되었지.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뭐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위에서 얘기한 것과 밑에서 얘기한 게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달라지는 지점이 뭔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네. 이때 클라이버라고 하는 놈이 등장을 한다고. 근데 얘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다. 그래프의 가로축 편수로 동물의 체중, 세로축 편수로 기초대사량을 주고 각 동물별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순서상을 처음으로 나타냈대. 그래프 찍찍 그려본 거야.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끊어봐.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한 번만 더 끊어볼까?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대. 자, 그거 마찬가지로 잘 읽어야 하는 문장이 지금 제시가 됐어. 우리가 뭐뭐와 달리 같은 말이 나오면 항상 두 개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지. 맞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너네들이 문장을 거기는 읽어 나갔어야 됐다고. 다시 볼게.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나오고 그 둘의 증가율이 서로 같을 때와 달리 나왔지. 근데 우리 이거와 달리 뭐뭐와 달리란 말 나오면 읽을 때 항상 빼고 뒤에부터 연결해서 읽어보는 게 편하다고 얘기를 했었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 문장은 다시 읽어볼게. 가로축,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에 일반적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가로축의 증가율 이거 델타 쓰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이렇게 할게. 이게 맞아? 누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알았어. 이건 괜찮아? 그냥 이럴 경우에 일반적 그래프에서 얘네들은 무슨 모양? 곡선 모양이라고 나왔지. 맞아? 그리고 뭐뭐와 달리라고 한 말 나오면 이제 여기를 읽어 나가는 거라고. 오케이? 뭐뭐와 달리 다시 보면 어디였나?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라고 나왔지. 그러면 x의 증가율과 y의 증가율이 같을 경우에는 일반적 그래프에서 얘네가 무슨 모양이다? 직선 모양이라는 것도 너희들이 읽어야 되는 거라고. 이게 두 가지를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 문장에서. 오케이? 증가율이 다르면 곡선, 같으면 직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순서상의 값에 그런데 나왔어. 우리 접속사 나오면 뒤에 좀 주목해 보자고. 순서상의 값에 상용 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상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대. 거기서 생각해야 될 건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요 의미는 뭐뭐와 달리해서 뽑아낸 거고 앞 문장 얘기한 건 일단 얘야. 증가율이 다를 때 곡선 모양이다. 근데 원래 일반적 그래프에서 곡선 모양인 애들에다가 뭐를 취하면 상용 로그를 취하면 그때 걔네들은 무슨 모양? 직선 모양으로 바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됐나?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네들이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얘를 말하는 거다. 얘를 말하는 거다. 로그를 취한 값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구나 라고 너네들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네. 이해됐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고 했거든. 마찬가지로 그러면이라는 접속어가 나왔으니까 생각해야 될 거. 자, 그러면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로그를 취하면이란 뜻이지. 로그를 취하면 직선 모양으로 바뀌고 그러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만 더 읽어볼게. 로그를 취하면 직선 모양이 되고 그러면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어. 이건 무슨 말이기도 해? 안 취하면 증가율을 비교할 수 없다. 바꿔 얘기하면 곡선 모양일 때는 증가율 비교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의미도 거기에 녹아들어 있는 거지. 뭐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면이란 접속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이해됐어? 자,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 그래프라고 하자. 거기서 생각해야 될 건 맨날 강조하는 거. 이, 그, 저 같은 지시 표현이 나오면 항상 풀어 읽는 습관을 좀 들이자고 얘기를 했었어. 이런 방식이 뭔데? 좌표값 순서쌍에다가 로그를 취해가지고 만든 애들 말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만든 애들이 L 그래프가 된다고. 로그 취해서 만든 그래프 값이 L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러고 밑에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끊어볼까? 요런 건 항상 뭐뭐 하면은 전후를 끊어서 보는 게 좋지. 작다면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며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대. 자,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 증가율이 작다라고 하는 건 체중이 X였냐 Y였냐? 체중이 X축이었지. 잠깐만.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은 경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 그럴 경우에 존나 불편하네. 그러면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대. 그럼 어떻게 표현하지? dx dy 맞아? 여기가 d y고 여기가 dx야? 이게 1보다 작다고? 다현이 너 이해했어 이 말? 나도 이해 못하거든. C만 이렇게 표현한 거 맞아? 이거 문과 나는 이해 못했는데 이거 어디서 배운 내용이냐? 미적분 내용이야? 수투 내용이야? 그럼 문과도 알아야 되는데 너 왜 몰라? 야,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그냥 이해한 사람들은 이해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글자 읽으면 돼. 우리 문돌이들은 이해 못했거든. 나도 이해 못했어. 중요한 건 이거야. x랑 y의 증가율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L 그래프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다고. 그리고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y 말하는 거지. y가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대.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점점 얘는 1보다 더 뭐해진다? 낮아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이해됐나? 여기까지는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지. 이렇듯 잠깐만.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끊어볼게.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대. 자, 근데 그 부분 나는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그거였다고 생각하거든. 자,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대. 그러면 이때 그냥 한글로 쓸게. 기울기는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 오케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얘랑 얘의 증가율이 같다라는 얘기가 위에서도 언급됐다라는 걸 너네들이 생각을 했어야 돼. 어디서 언급됐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고 뭐뭐와 달리라고 하는 부분에 녹아들어 있었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생뚱맞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언급됐던 어디랑 연결되는 내용인 거야? 여기랑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난다는 건 결국 이 둘이가 뭐하다는 뜻이야? 같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같지 않을 때 얘네들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고, 둘이가 같을 때 얘네들은 직선 모양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일반적 그래프에서 직선 모양일 경우에 걔네들을 로그 취하면 걔네들 기울기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의미를 여기에도 지금 담고 있는 거라고. 이해돼? 이거 두 개를 연결하느냐가 그 개딱지 나오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지점이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아까 했으면 너네들이 지문을 그래도 능숙하게 읽어 나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듯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한다. 동일 중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 여기서 상대 성장이라는 건 L 그래프로 표현할 때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일반적 그래프가 아니고 로그 취했을 때 직선인 거야. 오케이? 이걸 상대 성장이라 불러주고, 밑에 한편, 자 한편 전환이야.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대. 우선 그래프에 두 변수의 순서상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 이들을 각각 제곱하여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합이며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이다. 여기는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 존나 쉬운 내용이니까. 왜 존나 쉬워? 뭐만 보면 돼? 그림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존나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거기 그림을 보면 지금 편차가 지금 나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건 점들이 이렇게 찍찍찍 있을 때 찍 선 끈 다음에 거리 해가지고 이걸로 구한다는 거겠지. 제일 값이 적은 거. 이해돼? 이거는 그냥 그림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딱히 자세하게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 마지막,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로 0.75를 얻었고, 그나마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이 0.75의 기초 내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지었다. 이거 딱 읽는 순간 눈알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세준아, 어디로 올라가야 돼? 0.67로 올라가야 된다고. 왜? 19세기 초기 연구는 기초 대사량이 6, 7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클라이버시는 기초 대사량이 결론이 뭐인 거야? 아이고 씨발. 체중의 0.75. 아, 이 차이는 값이 다르구나. 기초 대사량을 잴 때 그걸 너네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요거까지도 읽어내면 존나 좋은데 지금 기울기를 0.75로 계산했지. 그러면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 중에 세준아 누가 더 크다? 기초 대사량? 죽여버리고 싶구만. 누구의 그게 더 크다? 체중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왜? Why? 체중의 증가율이 더 클 경우에 기울기가 1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울기가 몇이라고? 0.75라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0.75란 값을 보고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한 놈이라고. 근데 이걸 생각한 사람 있냐? 구라칠래? 진짜로 생각했어? 준우야? 진짜 리얼로 생각했어 이거 보고? 아까? 근데 이 새끼 손 왜 들어 이거? 니 진짜로 생각했냐? 생각했어? 그럼 아니 진짜 잘한 거야 이거 생각한 사람. 이거 생각한다고? 이 새끼 아주 예사롭지 않은 놈인데?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아.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아. 이건 실전에서는 나도 이건 그 생각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읽은 사람들은 진짜 연습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지문을 읽을 때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의식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읽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요거 읽은 사람들은 잘한 거고 못해도 문제 없다. 자, 아무튼 그래서 결론 지었고 이것을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하고 체중이 0.75제곱을 대사체중이라 부른다. 여기서 처리해야 될 거 뭐? 대사체중이란 말 나오면 이제부터 우린 뭐 해야 돼? 어떻게 읽는다? 체중의 0.75제곱으로 읽는다. 바꿔 읽을 수 있는 치환 가능한 표현이 되는 거지. 이 둘은 이제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해서 정한다. 이는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약 먹일 때 체중에 비례해서가 아니고 체중이 0.75제곱에 비례해서 약을 먹여야 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그냥 하는 거겠네. 여기까지 우리가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지문에 대해서 살펴봤어. 개인적으로 난 되게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이제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읽어야 할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는 딱 그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을 되게 잘 지문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게 문제랑 되게 아름답게 연결된 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조금 나는 얘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야. 왜냐? 너네들이 이걸 처음 보는 게 아닌데도 봤어야 됐던 걸 또 못 읽었다면 그럼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주는 걸 테니까. 내가 요거 한 번만 물어보자. 이번에 처음 듣는 친구들 말고 이거 전에도 같이 공부한 친구들, 이 지문에서 방금 내가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걸 거의 90% 이상 근접하게 읽었다? 손. 솔직하게. 요걸 나랑 90%에 근접하게 읽어낼 수 있기를 바라. 이해돼? 근데 아직 그게 잘 안 되니까 봤던 거지만 또 보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얘들아, 우리가 읽어냈어야 했다고 하는 그 포인트들 중에 우리가 그 읽어내는 처리해야 될 부분들 중에 안 배웠던 내용은 없다. 읽어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는 그동안 수업하면서 다 배웠던 것들이라고. 이해돼? 그걸 의식적으로 너네들이 계속 캐치를 했으면 해. 알겠니? 그거 때문에 이 지문은 짧게나마 지금 가져온 거야. 자, 문제는 5번이랑 7번만 볼까? 5번 문제 되게 오답률 당시에 높았거든. 5번에서 4번 왜 틀렸냐? 왜 과다 복용이 아니야? 확 내려가고 씨발 쪽 내려가고 그 느낌으로 하지 말고. 자,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해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대. 이런 거는 너네들이 그냥 식을 뭐 해보는 게 필요해? 그냥 가정해보는 게 필요한 거지. 맞아? 코끼리의 체중을 100x라고 하고 생쥐의 체중을 그냥 x라고 우리가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체중을 기준으로 생쥐의 그 약 치료제 양을 정한다고 하면 몇 분의 몇을 하게 되는 거야? 100분의 1만큼 생쥐한테 이제 먹이게 되는 거겠지. 맞아? 왜 증가 후, 증가 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나누는 거잖아. 그럼 x분의 100x가 되는 거니까 100분의 1만큼 되는 거겠다고. 존나 상식적인 예지만 지문에 나온 대로 그냥 보는 거야. 이해돼? 근데 실제로 체중이 아니고 치료제의 허용량은 대사체중으로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코끼리한테 먹여야 되는 건 대사체중 기준으로, 생쥐한테 먹여야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아? 이 값이 얼마야? 뭐?
이렇게 되는 거겠네. 이렇게 되는 거겠네. 실제로 계산하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너네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해야 될 건 뭐야? 100분의 1과 이것 중에 뭐가 더 큰지를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이거는 모두가 배웠을 테니까 A가 1보다 클 때 아니다. 이거 내가 0보다 큰 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1보다 클 때야? A가 1보다 크면 여기가 큰 놈이 큰 거지. 갑자기 헷갈리는데? 근데 A가 0과 1 사이면 그때는 여기가 크면 값은 작아지는 거지. 맞지? 맞지? 내가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근데 얘가 지금 A가 0과 1 사이니까 이거 1이고 얘가 0.75잖아.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실제 값은? 얘가 더 큰 거지. 맞지? 그러니까 과대 복용이 아니고 뭐? 과소 복용이 되는 거겠네. 실제로는 이걸 먹여야 되는데 체중을 기준은 얘만큼 먹이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4번이 되는 거겠지. 이해됐나? 요거는 조금 어려운 수학 계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만 조금 생각하면 될 것 같고 7번 문제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골라보라고 했어. 농기의 수컷은 집 개발 하나가 매우 큰데 큰 집 개발의 길이는 개딱지 폭의 상대 성장을 한다. 상대 성장이 뭐였냐? L 그래프 기준으로 직선의 모양을 그릴 경우 그걸 상대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일반적 그래프에서는 무슨 모양일 가능성이 높아? 곡선의 모양일 가능성이 높은 거겠지. 얘네들의 증가가. 농기의 개딱지 폭을 이용해 큰 집개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이걸 x, y라고 생각해 볼게. 다양한 크기의 농기의 개딱지 폭과 큰 집개발의 길이를 측정해 다수의 순서쌍을 확보했대. 그러니까 a, b 이게 뭐 집개발 개딱지 폭, 집개발의 길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지금 되는 거지. 맞아? 순서쌍을 확보했고 그리고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개딱지 폭,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시작했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 A, B는 일반적 그래프의 그 순서쌍이 찍히는 거야? L 그래프에서 찍히는 거야? 일반적 그래프에서 찍히는 거지. 이해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기서 A랑 B 순서쌍은 로그를 취하기 전에 순서쌍을 찍은 거고 그러고 나서 L 그래프를 만들어 분석을 시작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건 일반적 그래프 모양으로 봐야 돼. 그럼 얘네 순서쌍은 직선 모양일까 곡선 모양일까? 곡선 모양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겠지. 1번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이거 무슨 뜻이야? x의 증가율과 y의 증가율이 다르다면 정확하게는 x가 더 크다면 그러면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지. 왜? a, b는 직선이 아니고 무슨 모양일 테니까? 곡선 모양일 테니까 비례를 말할 수 없네. 1번이 정답. 2번 최적의 직선을 구해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에 멀리 떨어질수록이 아니고 좁을수록이지.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곡선의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다. 3번은 왜 틀리냐? 지금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한다고 했고 일반적 그래프에서 곡선이더라도 L 그래프에서는 직선이 되는 게 맞으니까. 이해 못했네 이거. 아니 A의 증가율보다 X의 증가율이 크다라고 하는 건 그냥 X, Y라고 할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L 그래프 모양인 거야. 일반적 그래프 모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한테 로그를 취하면 이 L 그래프의 모양은 직선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곡선의 모양인데 A, B만 놓고 보면 곡선의 모양이 맞는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L 그래프 모양인 거니까 직선의 모양이라고 봐야겠지. 4번 A보다 B 증가율이 작다면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다 작다? 작다. 그리고 A 증가율과 B 증가율이 같고 이거 보면 무슨 생각해야 돼? 일반적 그래프에서 이 새끼 무슨 모양? 직선 모양이라는 뜻이야.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수성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곡선이 아니고 직선 주변에 분포한 거겠지. 오답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거 몇 번? 5번이 제일 많이 나왔어. 근데 5번 선지 얘들아 아까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 그 지점을 묻는다는 거 이해했냐? 이해돼? 그걸 너네들이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넘어간다.